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심한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만 나가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퇴사 후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곧이어 경제적 압박, 진로 불안, 자존감 문제 등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각자의 현실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겠지? 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경우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지거나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퇴사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전환이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런 말도 많이들 하시죠. 대기업 부장이나 임원급 퇴직자는 눈높이를 낮춰서 최저시급이라도 각오하고 지방 회사라도 무조건 지원해야 취업이 된다.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생존 전략일 수는 있지만 경력 자산을 깎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쌓은 리더십, 위기 대응 능력, 조직 운영 경험은 단순 노동으로 대체될 수 없는 무형 자산이에요. 나이만으로 스스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기업 의료무역회사에서 10년이 넘게 구매부에서 일을 해왔어요. 처음 퇴사를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나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다른 동종업계의 일자리만 알아봤었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3남매 엄마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직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놓은 지 20년이 넘어서인지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할 자신이 없어지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확신이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안정감 있다고 생각한 회사나 공무원 같은 분야를 떠나 내가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물론 내가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만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를 먼저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전환은 지금 저를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더 제 능력을 펼치며 완전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제가 하던 일에 국한되어 같은 일을 하는 조그만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란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좀 끔찍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재능과 장점, 정말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로만 연관 짓지 마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원하는 사람인지를 꼭 알아보시고 퇴사 후 제2의 인생은 좀 더 나도 함께 성장하는 일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방이라도 어디든 가야 한다는 접근은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단기 생계 해결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 없이 흘러가는 삶은 또 다른 좌절을 낳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어디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를 고민하는 지금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퇴사를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지금 그만둬도 괜찮을까? 다음 회사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은 불안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고민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고 확실한 계획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면 퇴사라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일터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에 가는 것이 두렵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예요.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무기력과 의욕상실은 내면이 이 삶의 방식이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신호예요. 매일 반복되는 단순 작업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점점 나는 무기력에 익숙해지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결국 내 성장과 삶의 만족감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퇴사 버튼을 누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돈과 생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버티는 이유는 돈 때문이야.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벌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야근 수당이 나오는 직장에서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반대로 야근 수당도 없이 계속 일만 많아지는 곳이라면 그건 분명히 손해보는 구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스스로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퇴사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돈을 아끼는 기술도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한다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10만 원 절약하는 것은 10만 원 월급이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절약도 능력이에요. 그럼 퇴사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준비는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정리하기. 두 번째, 이직이든 프리랜서든 다음 삶을 위해 필요한 돈과 시간을 계산하기. 세 번째, 퇴사 후에도 당장 생계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플랜을 세우기. 네 번째, 너무 이상적인 꿈보다는 내가 덜 싫어하는 일을 먼저 찾기. 다섯 번째, 퇴사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퇴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퇴사를 하죠. 이유는 달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퇴사 전에는 절대 사직서를 충동적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대신 차분히 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세요. 저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법인 대표가 되어 저의 사업을 즐겁게 꾸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회사를 다닐 때의 월급이 제 인생 최대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때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일할 수 있고 저의 가치관에 맞고 저의 재능을 발휘하는 일을 하는 평생 직장을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직접 저의 미래를 설계했던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20대라면 괜찮지만 특히나 40대, 50대는 퇴사를 계획하더라도 꼭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저의 강점을 알아보고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도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제가 40살 퇴사를 결심하고 실제 도전했던 경험담과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의 실패담은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퇴사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후회 없는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